물질의 상태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체와 액체 및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액체가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또 기체가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각각 이제 기와 액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액화는 기체가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는 액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화와 액화에 대한 예시, 실생활 속에서의 예를 한 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고체와 액체, 즉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때, 또는 액체 상태에서 고체, 또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기 활동부터 좀 살펴봅시다. 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상태 변화 관찰하기라고 해서 이제 준비물은요, 얼음, 드라이아이스, 비닐 주머니, 핀셋, 연장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실험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두 개의 비닐 주머니를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각각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고 입구를 막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요, 공기가 가능한 한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공기를 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는 손에 달라붙거나 또는 굉장히 차가운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손에 닿게 되면은 얘네들이 마치 우리가 화상 입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손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라이아이스는 집게 또는 면장갑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옮겨야 됩니다. 자, 실험 과정 두 번째입니다. 비닐 주머니 안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 조각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얼음과 드라이아이스의 일단 공통점부터 좀 살펴봅시다. 자, 공통점. 자, 둘 다 차갑다 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둘 다 녹죠. 자,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쵸. 여러분들 얼음은요, 상온에다가 두면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물이 되죠, 물. 자,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쵸, 얘는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즉 기체가 되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면 얼음은 고체에서 액체 상태가 될 테고, 드라이아이스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관찰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되겠죠. 얼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은 우리가 보이죠? 눈에 보여요. 근데 이산화탄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자,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자, 비닐 주머니가 부풀어 오른다. 그죠? 여러분들 고체보다 기체가 부피를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량일 때 고체보다 액체, 그리고 액체보다 기체 상태가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닐 주머니는 부풀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체 상태의 얼음이 녹으면서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고,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자, 반대로 액체 상태에서 물이 얼어서 고체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응고라고 부릅니다. 응고. 자, 다시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자, 액체 상태에서 냉각에 의해 고체 상태가 될 때는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자, 융해랑 응고라는 단어는 꼭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림 5-5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융해와 응고의 예라고 합니다. 자, 먼저 융해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자, 고드름이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얼어 있다가 이제 봄이 되거나 아니면 날씨가 따뜻한 기온이 높거나 하면은 고드름이 녹겠죠. 자, 녹는 과정을 우리는 융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갓 구운 빵 위에 이렇게 버터를 위에 올려놓으면 이 빵이 뜨겁기 때문에 버터를 녹일 수밖에 없겠죠. 버터가 녹는 이 과정을 우리는 융해. 자, 고드름이 녹는 것도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자, 이번에는 응고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샘물이 식어 단단한 철. 자, 철을 처음에는 가열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주형 틀에 이렇게 액체 상태의 철을 붓게 되면요, 나중에 식어서 응고가 일어나겠죠. 즉 고체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고깃국이 식으면 기름이 굳는다. 자, 여러분들 고깃국이나 아니면 갈비찜을요, 그 식은 갈비찜을 상태를 보면은 이 기름이 둥둥 떠 있는 상태를 한 번 정도는 다 관찰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과정은 기름이 이제 액체 상태였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응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융해랑 응고의 실생활 속에서 예시는 더더욱 많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활동도 하나 선생님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선생님 영상 끝나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융해랑 응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편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인 드라이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변했대요. 그래서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를 변하는 현상 무엇이라고 한다?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자, 반대말도 똑같이 승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도 승화,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 속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승화의 예시라고 합니다. 자,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말리는 과정을 아직까지는 우리 눈으로 살펴보거나 아니면 또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겨울철 영하의 기온이라고 했으면 명태 속에 있었던 이 수분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일단은 얼었겠죠. 즉 얼음인 상태야. 자, 얼음인 상태인데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라는 것은요, 자, 이 수분 자체가 여러분들 얼음 상태고, 얘네들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바로 수증기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겨울철 영하예요. 그렇죠?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는 변하지 않지만 얘네들을 밖에다가 겨울철에 냅두게 되면요,
점점 말라요. 그 마르는 과정을 이제 얼었던 것들이 이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명태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명태를 말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조금씩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상온의 영하권의 냉동실이라고 하면은 기온이 영하 상태겠죠. 그러니까 0도보다 밑에인 상태인 영하권일 텐데, 이 영하권에서도 여러분들 얼음이 조금씩은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이렇게 얼음 자체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 승화라는 이 과정을 겪을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냉동실, 영하의 기온.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될 수 없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환경은요, 여러분들 영하권이 되겠죠. 영하, 즉 0도 이하. 자, 다시 쓸게요. 자, 0도 이하인 환경에서는 고체에서 액체 상태가 되지 못하죠. 그쵸? 그렇지만 이 이하인 환경에서는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음 과정을 살펴봅시다. 기체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는 과정. 자, 나뭇잎에 이제 서리가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서리는 처음엔 수증기였다가 이렇게 나뭇잎과 같은 표면을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서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겨울철 유리창에 생기는 이 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잘 산책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서리를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한 친구들은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생기면 이제 곧 돌아오는 겨울에 한번 이제 뭐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이른 아침에 한번 이제 둘러보세요. 바깥을 좀 둘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리 또는 성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계속 본문 읽어볼게요. 자,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융해, 분고, 승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우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는 물질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입자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융해라고 했었죠. 융해. 자,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그쵸, 방금 배운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자, 2번입니다. 자,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 얼어있던 빨래가 마르는 것과 관련 있는 상태 변화는 무엇인가? 자, 아까 선생님이 정리했었죠. 자, 영하의 기온에서 마르는 것은 뭐라고 했다? 그쵸, 승화라고 해요. 승화. 왜냐? 자, 영하의 기온에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다라는 것은요, 이 고체였던 애들이 수증기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승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음료용기로 사용하는 금속캔의 재활용 과정을 상태 변화로 살펴봅시다. 자, 요새 여러분들 이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 환경 문제가 요새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재활용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금속캔은요, 여러분들 고체 상태였겠죠. 이 고체 상태를 다음 쓰일 그런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가열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녹여야겠죠. 녹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 덩어리들을
이제 캔 모양이 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쓰인 어떤 물건의 모양으로 바꾸게 되면요, 얘네들은 처음에는 액체 상태였다가 고체 상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그 금속이 되면, 그 금속 물건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또 새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처음에 이런 음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음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음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과정들을 다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이제 액체 상태가 되겠죠. 이 액체 상태를 통해서 이제 모으게 됩니다. 자, 모으게 되고, 이렇게 모여진 액체 상태를 다시 어떠한 주형 틀을 놓고, 그래서 이제 또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제품으로 탄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좀 글로 쓰게 되면요, 자, 금속 캔을 녹인 다음,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주형, 저기 융해라고 하죠. 융해 과정을 거친 다음, 녹인 다음 원하는 모양 틀에 넣는다. 시간이 경과하면 모양 틀에 맞게 굽게 된다.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 응고 과정이 되겠죠. 응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핵심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기화라는 개념, 액화라는 개념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배웠었던 내용, 융해, 응고, 승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각각의 화살표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아이고, 다시 고체, 액체, 기체. 자, 지운 김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다시 파란색으로 들어와서, 자,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응고라고 배웠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액화라고 했고요. 고체에서 기체 또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승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융해라고 했고요.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되는 것을 우리는 기화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알고 계셔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정도인데 이 단어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한 물질 상태 변화에 대한 두 번째 단원을 학습을 마무리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167쪽에 보면은 이 글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우리 미래에는 음식들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 소개는 안 하겠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상태 변화, 입자 배열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